네, 안녕하십니까. 월드쉐어의 김상훈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테러를 통해서 우리 DKRW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또 우리 월렛, 대시 월렛이 있죠. 대시 월렛을 사용하시는데 참고할 만한 그런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여러 블록체인의 회사들을 컨설팅해 왔고요. 기획 전문가이자 우주 1356의 블록체인 부분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리암킴님을 모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암킴입니다. 블록체인 쪽으로 자문을 한 지 오래되었고,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의 경험을 가진 기획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대시체인의 이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노력을 해서 대시체인이 성공하게 되면은 이건 역시도 제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니까요. 한번 오늘도 힘차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테라를 통해 살펴보는 DKRW 스테이블 경쟁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시 그 김상훈 사장님은 테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뭐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자세하게는 저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루나테라 사태, 네. 뭐 권모 씨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루나테라 사태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알아볼 이유가 있는 게 테라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DKRW와는 어떻게 다른지 면밀히 좀 살펴보고 우리 DKRW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전 세계 인구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0억 인구였던 것 같은데 벌써 80억 인구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이용자는 약 1억 명에서 2억 명 정도. 아, 네. 그런데 이제 거래만 해본 경우, 그리고 며칠 만에 그만둔 경우, 배울 기회가 없어서 포기한 경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경우는 약 한 2,5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세계에서 거래도 하고 디파짓도 하고 스테이킹도 하고 활동하고 있는 유저들을요. 물론 이렇게 보면은 블록체인을 안다, 접해봤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상위권에 속할 것이고요. 이때까지의 모든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인구 대비로 치면은 한 상위 0.3% 정도 되는 벌써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문 지식을 보유하신 분들인데 루나테라 사태 당연히 꼭 알아야겠죠. 먼저 루나테라 사태를 이야기하면은 코인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프로젝트조차도 흔히 속되게 말해서 망했는데 코인이 전부 사기 아니냐? 코인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거품이고 허황 아니냐? 예전에 닷컴버블처럼 혹은 튤립처럼 이 코인 역시도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남을 그런 없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한국투자공사, 공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겠죠. 예. 물론 지금은 뺐다고 해요. 근데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한국투자공사에서도 블록체인 거래소에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엔 더해요. 여기 하원 의원의 저기 트위터 메시지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뭐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하다. 이것은 달러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 미국 정부 하원이 지금 매수한 비트코인은 약 40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에 2배가 넘는 그런 자금을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일본, 중국. 이 강대국들이 전부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갖고 있어요. 한 20만 개 정도씩, 10만 개, 20만 개 정도씩 다들 갖고 있고요. 우리 한국이 가진 비트코인 수는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해요. 심지어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는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다가오는 시대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기술이고 사용될 것이고 코인 역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국가 단위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 진짜 대기업들 탑3 안에 드는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친인척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본인이 육성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지금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되어 있는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 루나테라 사태 이 부분만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나의 가격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좀 되게 참담하죠. 실제로 루나 같은 경우에는 한때 12만원도 넘는 계단 가치를 가진 그런 유망한 코인이었는데, 물론 유통 역시도 많이 되어 있었고요. 유통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어요. 비록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신뢰가 두터웠고 정말 유명한 프로젝트였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9.999999%를 기록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갱신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은 1원에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갑니다. 0. 몇 원 정도 하는데, 저도 이렇게 프로젝트가 잘 가다가 이렇게 한 번에 추락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시당초부터 가격이 낮았는데 더 낮아지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정말 잘 되다가 프로젝트가 한 번에 딱 무너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루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최소 5조 원이 든다고 해요. 물론 5조 원이 있으면 되겠지만 이 프로젝트사에서는 이 5조 원 이상의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담보 예치를 통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또 하나는 로직에 의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 로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전부터 위험하다 해왔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테라의 차트예요. 근데 스테이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일정하게 직선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변동이 있죠. 이 변동이 있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이 아닌데, 이 로직에 의한 것은 실시간으로 언제나 변동을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잡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테라가 떨어져요. UST가 떨어집니다. UST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매수해서 올려야겠죠. 그 매수해서 올리기 위한 자금, 루나를 발행을 합니다. 추가 발행을. 그렇게 루나를 추가 발행해서 추가 발행된 루나를 갖고 테라를 구매해서 테라의 가격을 다시 올려요. 그러면은 루나가 이제 많이 발행이 된 거잖아요. 기존보다. 그럼 루나의 가격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테라 생태계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루나를 다시 매수해서 소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코인이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반대로 테라가 올라간다,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도 문제가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것을 다시 원상태의 가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테라를 추가 발행합니다. 그럼 테라를 추가 발행을 했으면은 그 추가 발행된 테라 역시도
없어져야 되겠죠, 언젠가는. 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풀었을 뿐이니까요. 예, 예, 예. 그것은 시장에서 이제 사용되면서 소모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한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로직으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소처럼 하는 로직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은 네. 두 개가 동시에 다 무너져요. 아. 루나가 가치를 갖지 않으면은 테라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루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네.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온 루나를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다 사들이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요. 신뢰 역시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조가 있으면은 루나테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 자금이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권 씨가 운영한 이 루나테라 프로젝트에서는 예치를 하면은 20%의 확정 이자를 주겠다. 연이자 20%의 확정 이자를 주겠다고 광고를 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줬어요. 하지만 자금이 20% 이상의 수익을 날려면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거죠. 이 로직에 의한 시스템은요,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고서 와서 사용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수료 정도의 수익밖에 얻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발행된 것을 구매해가는 그런 화폐 주조 차익이 주요 수익원이 되는데, 그 수익원을 갖고서는 20%의 이자를, 해당하는 이자를 원금 포함하면 120%가 되겠죠. 네. 즉 100% 받고 수수료 수익까지 더해도 120%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자금이 없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자 루나테라는 불과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로직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한 가지 잘했던 거는 결제 구조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카드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간단하고 실용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쉐어 역시도 DKRW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결제 구조는 루나테라가 사용했던 구조와 동일하게 가져가겠죠.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 DKRW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담보를 통해서 대부되고 상환되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DKRW 같은 경우에는 원화랑 1대1 매칭되는 것을 추구하죠. 네. 원화 100만 원이 들어오면 DKRW 100만 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흔히 금을 가져갔을 때 금 한 돈 가져가면 30만 원 준다. 30만 원을 주면 금 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성립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화폐를 담보로 금을 주는 거거든요. 네. 금을 담보로 화폐를 다시 받아가고요. 이렇게 명확한 담보를 통해서 대부되고 상환되고 있는 게 DKRW이고, 지금 우리 이벤트성으로 DKRW 10% 이자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는 이벤트성으로는 할 수 있어요. 루나테라 사태 때와 또 다른 이유는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20%를 주는데 아무런 수익 재원 없이 그렇게 줬잖아요. 하지만 DKRW 같은 경우에는 우주 1356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수익이 있다 보니 이벤트성으로 단발적으로 짧게 그리고 대상을 너무 크지 않게는 이벤트성으로는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유저들한테 그렇게 수익을 줄 수 있다. DKRW를 20%, 30% 그렇게 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코인은 아닌 겁니다. 결국에 지금 메타업을 통해서 예치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이벤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주 1356이 그만한 원화를 담보로 DKRW 발행해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다른 세계에서 정말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테라조차도 이렇게 무너졌지만 DKRW는 무너지지 않는 명확한 담보를 통해서 발행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있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DKRW가 다른 그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자료를 준비했고요. 우리가 DKRW 갖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앞으로도 많아져요. 월드시어를 비롯해서 우주 1356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에서 화폐처럼 사용이 실질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파해야 될 일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내 커뮤니티를 갖추고 할 수 있는 것은 월드시어이고, 월드시어는 대시 월렛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시 월렛에서 있는 블록체인적인 요소와 좀 우리가 몰랐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네. 특히나 리더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저 사이버틱한 그 이미지는요, 제가 임의로 넣은 이미지이지만 블록체인이 구동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본 거예요. 저렇게 블록체인이 뒤에서는 구동이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사용자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글자, 숫자, 이런 문자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위치 역시도 우리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돼야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대시 월렛의 화면이죠. 이렇게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핸드폰에서 보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과 핸드폰에서 보는 모습,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매핑이라고 해요. 네, 매핑.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어떤 값을 다른 값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총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말 그대로 블록체인에서 생긴 값을 이제 우리 대시 월렛에 대입해가지고 눈으로 보여주는, 그 매칭시켜주는 그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핑되는 모습은 본래는 실시간으로 매핑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터넷 환경이라던가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서 그게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고침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터넷 쓰면서도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시 새로 고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F5번 누르면 되죠. 네. 혹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새로 고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 복원을 통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자산 동기화 하고서 와서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자산을 매핑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이거 예시로 드린 화면에는 대시 개수가 빵개로 나오는데, 네. 예, 제로로 나오죠. 이게 매핑이 끝나면은 이 지갑에 정말로 얼마 들어있는지가 딱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쪽에서 구동되고 있는 수치와 이 화면에서의 수치를 맞추는 것이죠. 그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월렛의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클릭을 하시고, 네. 거기에서 출력된 화면에서 데이터 복원 버튼을 누르면은 이 현재 우리가 띄워놓은 이 지갑의 개별 지갑 매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개별 지갑 매핑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갑을 여러 개를 핸드폰에 네. 가져오기를 했을 수 있어요. 니모니 코드를 입력하고. 네. 특히나 사업자분들께서는 좀 여러 개의 계정을 대신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서 10개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 개씩만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뭐 조작을 너무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좀 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삼선을 통해서 데이터 복원을 클릭해서 하는 거는 개별 지갑 매핑이고, 다음으로 보실 내 정보,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내 정보를 클릭하시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메모리 정리를 하시는 방법. 네네. 이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갑에 대해서 다 새로 고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개별 지갑 매핑을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한 개 하는 것보다 10개 하는 게 더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렇겠죠. 네네. 이 매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산 동기화가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인터넷 환경을 바꾸시면 안 돼요. 와이파이였다가 LTE로 바꾼다던가, 예. 뭐 엘리베이터를 타신다던가, 아니면 핸드폰 화면을 끄신다던가, 네, 그런 활동들을 하면은 매핑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용 없어지고요. 예. 진행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하지 않게, 특히 인터넷이 불안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와이파이 됐다, LTE 됐다, 이렇게 좀 깜빡깜빡 하는 지역. 네네. 그런 곳에서는 시행해봤자 소용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핑하는 방법까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갑에서는 데이터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니까 지갑을 한 10번 이상 까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시월렛은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것을 네네.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네네네. 10번 이상, 20번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다운로드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데이터가 정리가 된 어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정리가 안 돼 있고 해서 자꾸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서 정리를 해본 것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본인의 휴대폰에서 갤럭시 삼성을 쓰신다면은 삼성 폴더에 들어가시면 내 파일이 있어요. 네. 물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잘 들어가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휴대폰을 잘 사용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삼성이라는 파일에 들어가시면은 내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고, 내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카테고리에 설치 파일 APK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어요. 네네. 그 설치 파일 APK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아마 대시월렛이 엄청 많이 깔려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시고, 그렇게 많이 깔려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삭제를 하시고 다시 한 번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여기서 삭제한다고 해서 지갑을 새로 깔았을 때 니몬이 불러와져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개개인의 디바이스 환경이 다르니까 혹시 모르니 니모닉은 전부 다 백업을 해두신 다음에 네네. 어디 다른 데 적어두시거나 그렇게 따로 별도 보관을 해두신 다음에 이 설치 파일에 있는 모든 대시월렛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핑을 실제로 하고 있냐, 네네. 그 모습을 좀 원래 같으면은 이용자들한테는 보여지지 않을 텐데 이용자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메인 화면에서 내 정보를 클릭하면 설정이 나왔었는데 설정을 클릭하고 PKR 확인이라는 것을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매핑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모바일 버전, PC 버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DKRW가 왜 세계적으로 봐서도 우수하고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대시월렛 사용하면서 신규 가입자들한테 소개한다던가 본인의 지갑이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매핑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움이 돼서 지금도 전문적인 지식을 하나둘 갖추셨지만 앞으로는 막힘없이
이 대시 체인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리더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DKRW의 그런 그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대시 지갑, 지갑에 대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알찬 정보를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